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들여다보는 쇼미더 민심. 자, 유니웅 오피니언스 대표 박영식 정치사이터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자꾸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 얘기밖에 안 나는데 이재명 대표 이제 선고가 났습니다. 무죄 판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좀 두 가지가 큰 쟁점, 윤석열 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선고인데 하나는 좀 이렇게 좀 해결된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뭐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뭐 대법원 판결을 빨리 앞당겨서 받아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여전히 또 어제 여권 주자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이제 뭐 근데 그 얘기 뭐 얼만큼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우제 같은 느낌인 예. 거죠. 공직선거법 2심 결과만 나오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끝났다라는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하다가 막상 뭐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 메시지를 그 내라고 9시에 냈다가 갑자기 바꿨어요. 얘기를 했다가 네. 갑자기 이제 또 오후에 올 무죄가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머쓱해지는 순간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 여당의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제 거기에 올인을 해왔는데 대법 판결이 과연 조기 대선 전국에 내려질 수 있겠느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게 대다수의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언론이 자주 쓰는 그 표현조차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실효성이 없게 됐다. 네. 일반 대중들도 뭐 이따 저희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상 이재명 대표의 이 뭐랄까 독주 체제 이 지지율 안에도 보면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여론은 대부분 이재명은 유죄다. 이재명은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다 선 반영돼 가지고 나온 지지율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그걸 덜어버렸으니까 앞으로 사실은 뭐 올라갈 가능성만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윤석열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지를 국민들이 주시할 수밖에 그거만 없기 쳐다볼 때문에 수밖에 없다. 거기에만 시선 집중이 되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네. 대선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으로 아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지난번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중요한 포인트였고 또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무죄 선고가 또 중요한 이제 맞습니다. 포인트였다고 볼 수 있고 이후에 이것만큼 더 새로운 어떤 게 생길지 약간 이제 의문일 정도로 보이고 어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앞으로의 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긴 해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이제 어떤 평가가 이제 영향을 초반에 주겠지만 이 여권 후보들 같은 경우 이제 캠페인 자체가 지금까지는 야당의 이재명 후보를 전제하고 가장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뭐 이것들을 이제 부각하는 것이고 캠페인의 이제 메인 핵심이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옹호, 보호 이런 것도 있었지만 더 전면에 있던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세, 네.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본인의 출마의 정당성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었거든요.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용 못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에 있는 대선 주자들도 이제 이재명 잡는 사람으로서 이제 본인이 가장 부각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잘 안 먹히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야권에서 있는 다른 이제 이른바 비명계 주자들도 캠페인의 소재가 사실은 이제 없어지죠. 사라진 셈이 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외곽에서 별도의 플랫폼을 통해서 경선을 이른바 뭐 통합 경선 이런 걸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이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2심 무죄를 통해 가지고 그거 자체가 다 이제 무용해진 상황. 그래서 그렇죠. 그냥 경선 한다면 경선에 참여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이제 캠페인 소재들이 없어진 그렇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인데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탄핵 심판 어떻게 기대하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박영식 에디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요거는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네. 22일부터 24일에 2,0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표집 성향은 진보가 445명, 중도가 836명, 보수가 604명, 잘 모르면 127명으로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네. 윤석열 인용하여 파면해야 한다가 58.3%로 조사가 됐고요. 기각해서 복귀해야 된다가 39.5%, 모름은 2.2%였습니다. 근데 이걸 2주 전 조사, 저희가 2주마다 이 조사 소개해 드리니까
2주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2주 전보다 파면 응답률이 3.5%포인트 증가했고요. 복귀 응답률은 3.8%포인트 감소했잖아요. 그러네요.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제 진보층의 적극 응답 층이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저희가 초반에 짚은 대로 이재명 대표 선고 끝났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윤석열의 선고 파면 심판 이 결정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계속 주시하다 보면 네. 당연히 이 파면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 국면에 있어서 이른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정치권에서 분석할 때 피로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불명확한 든다. 상황이 이제 오래 지속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한 갈래가 이제 찬반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거대한 이제 흐름들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불명확하게 모호하게 오래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그것에 빨리 종결하고 싶은 마음들은 이제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진보 성향층에서는 뭐 90% 이상이 네. 이렇게 파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이고 있고 중도층에서는 한 70%.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7대 3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렇죠. 것이니까 예. 여론은 뭐 분명하게 흐름이 가는 것이고 눈여겨볼 것은 보수층에서도 21.4%.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수층들이 전체적으로 다 탄핵을 반대한다, 또 복귀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그렇진 거예요. 않네요. 예,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쨌든 요 20%. 그러니까 이 ARS 조사 방식은 굉장히 보수 성향도 센 분들이 응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약간 약한 보수들도 많이 응답될 거 아니에요. 거긴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보수의 상당 부분의 보수 성향층에서도 이렇게 이제 파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를 갖고 있는 네. 것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이번 조사에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24일 날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났고 이제 복귀를 한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또 여론 동향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요거 박인식 에디터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여론 동향을 분석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일단 여론을 볼 때 언론을 주로 언론사? 모니터링하는 예. 편인데 보수 성향의 언론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고 그래서 30번의 탄핵을 민주당이 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국정이 마비됐다. 이제 이런 민주당이 과하게 탄핵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이런 논조를 보이고 있었고요. 네. 진보 성향의 언론은 헌법적 가치나 헌재 중립성에 대해서 주요 프레임으로 잡고 보도를 많이 했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은 문제를 최상목 책임론과 연결을 짓거나 정계선 재판관의 어떤 인용 의견에 대한 그런 부각 네. 논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층별 변화를 좀 요약을 해보면 주로 여당 지지층은 단순하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하는 것을 환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탄핵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전환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야당 네. 책임론이죠. 야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위헌 판단의 모순점들 뭐 기각 내명, 기각 또 뭐 이제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 판결, 각하 판결 등등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문제점을 낳고 있다라는 이슈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도층이 제일 중요할 텐데 중도층의 여론 동향 변화에 세 가지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 윤희용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피로감. 피로감이 있죠. 피로감이 주로 관련 댓글이나 특징을 보면 단문형 댓글 시끄럽다. 적당히 해라. 이제 그만해라. 아, 국민들 지쳤다. 이제 이런 단문 형태의 댓글도 많이 보인다는 것은 피로감이 심화됐다. 그리고 이게 무슨 쇼도 아니고 정치 리얼리티 쇼라는 인식이 중도층 저변에 깔려 있다. 아. 그러니까 중도층이 바라보기에는 이러니까 개콘이 망한다. 라든지 개콘 사태요? 예. 혹은 뭐 쇼 아니냐, 드라마 아니냐. 각본도 이렇게는 못 쓰겠다. 국민들 가지고 장난하는 쇼를 쓰는 거냐. 이제 이런 인식이 두 번째로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민생 이슈 언급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정치 갈등이 심화되면서 나라는 어떻게 안 돌보고 뭐 하는 거냐. 중도층의 민심은 뭐 여야를 다 이제 양비론에 이제 휩싸여서 비판을 하면서 네. 지금 불나지 않았느냐. 민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경제가 지금 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프레임이 여론 동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층들 보면 국민의힘 쪽은 좀 새로운 요소를 찾아 나선 것 같고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네. 여론에는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제
호재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같은 그런 효과가 가져올 가능성이 커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요. 여권한테는 불리하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거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야권층이나 이런 층들의 긴장감을 상당히 이제 고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결집도를 그런 반작용이 상당히 이제 클 수밖에 없고 아하. 그 다음에 안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좀 갈리는 모습들이 이제 이번에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말 우려감들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론에 대해서 야권층을 중심으로 결집도를 높이는 효과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권에서는 이것이 이제 야당 비판에 대한 소재로 활용되는데 일정 부분 뭐 그런 소재가 생긴 것은 맞겠지만 실제 여론에까지 긍정적으로 여권 입장에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에디터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이 지금 산불이 굉장히 이제 주요하게 그렇죠. 떠오르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사실은 여권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 실제 이제 위기가 정치적 위기뿐만 아니라 민생의 위기가 경제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산불로 분명하게 이제 사실은 드러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어떤 책임 있는 모습들을 하는 것을 여권 입장에서 이제 야당에 대한 공세하는 부분만 부각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아마도 이제 여당한테는 여권한테는 부정적으로 여론을 미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위기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일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대선을 앞둔 시각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총리 이게 탄핵 기각이 겉으로는 네. 유리해 보이는데 본질적인 걸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한덕수의 복귀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박영신 에디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법적으로는 완전히 일단 다른 사건이니까. 네, 사실은 다른 거죠. 완전 다른 또 사건이니까. 중간에 그 판단도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네. 총리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최상목은 이제 뒷방으로 가는 것이고, 네.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돼서 국정 전반을 돌보는 것은 뭐 그건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탄핵 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원래 영향이 없어야 정상인데 네. 영향 분석을 하다 보면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이 이번에 고스란히 좀 드러났던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 계산이 이제 표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언론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이게 예고편이냐? 근데 힌트나 단서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건지는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왜 한덕수 탄핵 심판 기각 결정문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 뭐 내란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많으니까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보면 윤석열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증거가 있으면 파면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결성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건과 권한대행이지만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탄핵건은 당연히 어떤 그 뭐랄까 사안의 중요도는 다른 겁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니까요. 달리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달리 봐야 된다는 것이 어떤 정식으로 봐야 되는 그런 전공법이라고 보고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정치 행위를 안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만장일치가 어려워지는 분위기라고 감지되는 것은 맞지만 저는 저의 기대는 만장일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대선 주자 여론조사도 지금 살펴봤는데 박인식 에디터가 요거 결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를 보면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반에 근접한 46.3%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좀 더 2주 전 조사에 비해 좀 탄탄해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2주 전 조사는 참고로 이재명 대표가 42.8%였습니다. 같은 후보군에서 올라갔네요. 지지도가 더 올라갔다라고 보이고요. 차례대로 보면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1%, 홍준표 대구시장이 7.2%, 한동훈 전 대표가 6.5, 오세훈 6.2, 김동연 2.3, 이준석 2.2, 김부겸 1.2, 김경수 0.9, 이철우 0.7입니다. 위철우까지 해야 됩니까? 예. 했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일단 나왔길래 제가 보여드렸고 없음 모름의 비율은 8.2%였고 이 없음 모름의 비율은 지난주 2주 전 조사보다 좀 더 높아진 2%포인트가 더 높아져서 여권 사룡의 응답률이 2주 전 조사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응답률이 3.5% 올랐고요. 여권 사룡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만 비교해 보면 응답률이 4.1%포인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했다. 격차가 더 그러니까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대표님? 지금 한동훈, 홍준표 뭐 순위가 좀 바뀌지만
거의 뭐 여권 후보들은 큰 뭐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권 후보들은 예. 어쨌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큰 갈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뭐 우리가 확장성이 좀 있는 인물들이냐 아니면 당원들 등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에 좀 갇힌 분들이냐라고 하는 특성이 사실은 네 명 중에서 예. 한 2명 정도씩 갈리게 되는 둘도 상황이잖아요. 보면, 그다음에 네. 이제 이 탄핵에 대한 입장도 좀 약간 뉘앙스 차이가 다르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건 뭐냐 하면 그럼 이제 여권의 지지층도 사실은 갈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류가 하나로 모았을 때 한 후보가 상당히 높게 이제 모아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후보들도 갈래가 나눠져 있고 이제 여권 지지층들도 대선을 앞두고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가치를 정말 정통을 실현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겠죠. 그런데 대선에서는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확장성 있는 걸 뽑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여권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네 명이 이렇게 좀 춘추 전국 시대처럼 갈라져 있는 현상들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46.3% 이게 이렇게 나오기가 경우들이 지금 양자 대결에서 나오는 수치인데 예, 이게 지금 다자인데 이렇게 나오는 건 상당히 사실은 가반에 이례적이고 가까운 게 사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50이 넘어야지 당선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모른 무응답 비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뭐 50에 근접하면 뭐 상당히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쨌든 그 안정성, 경고성들이 좀 더 강화되는 이제 흐름들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이제 대선 출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한 명 올라오기도 했고 김동연. 또 진보에도 네. 있고 보수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홍준표, 인물 오세훈. 말고도 네. 약간 이제 우리 처음 들어보시는 이철우 이제 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경북지사. 있거든요. 예. 야권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많은 분들이 저 사람들은 이제 당선되려고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 이런 분들이 다 한 번 더 자치단체장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본인이 그러네요. 부각되어서 예. 지지층 등 되면서 이제 이런 가까운 당원들 관리도 한번 해보고 아하. 그런 모니터링도 한번 해보면서 목소리를 내보이게 되면 유권자들이 친숙하니까 내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대부분의 거군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아하. 생각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이철우 지사 괜히 또 그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과반에 가까운데 이 결론이 또 더해지면 더 단단해지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대한민국 이른바 1등 언론인 조선일보가 이번에 이 무죄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소개해드리면 네.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대통령 향해 질주라는 질주. 라는 표현이 조선일보의 다릅니다. 표현이어가지고요. 예. 조선일보도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대다수의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도 이제 가장 큰 부담이었던 공직선거법 2심 결과를 털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그 장애물이 사실상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언론의 분위기고요. 또 다른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진 보수 우파 패널께서 장성철 소장께서 어제 오후 프로그램에 출연하셔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재명 각하라고 부르겠습니다. 또 각하 그런 말을 또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날개를 달았다라고 이제 그 보수 이제 개혁적인 보수라고 불릴 만한 분이라든지 이제 보수 일간지에서만큼 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뭐 중도 언론이나 혹은 진보 성향 언론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무죄 결론이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결론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어제 행보만 따라가더라도 사실상 국정 운영을 마치 주도하는 그림처럼 보여질 정도의 행보였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사법적 이슈가 이제 해결이 된 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나서 입장을 밝힌 뒤에 바로 이윽고 간 행보가 자신의 고향이었던 경북 안동에 안동으로 갔죠. 화재 이재민들을 돌보러 간 행보였잖아요. 이제 그런 행보를 보면서 이게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준비했다라는 듯이 움직이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지금 현직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된 상황에서 마치 인도주의적 행보라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상대로 인도주의적 행보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어려운
국민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쪽은 정작 누구냐. 이재명 대표라고 지금 이미지가 굳혀지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행보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 탄탄대로라는 표현이 아마 더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께는 그 다른 비명계 주자들은 어떻게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비명계 주자들 지금도 뭐 좀 많지는 않지만 몇 분 이제 지지율이 있었는 예, 상황인데 예. 그래도 이제 이 불확실성이 계속 있고 그러면 야권층에서 경선을 할 때 어쨌든 다른 선택들이 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삼심하고 덧붙여지게 되면서 예. 그러면 그 모호성 국면에서 본인들한테 기회가 분명히 올 수 그런 있을 생각을 거예요. 했을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이제 다른 정상적인 어떤 캠페인으로 내가 더 나은 평가를 받는다, 더 이제 1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없고 그것이 할 수 있는 정당성 근거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적 리스크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사라져 버렸기 사라졌죠. 때문에 네. 비명계 주자들도 지금 캠페인을 지속할 것인지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굉장히 비상회의가 있을 가능성이 이제 크고요. 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전체 이번 대선 국면을 앞두고 있는 이 탄핵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네. 뭐 정권 교체 또는 뭐 정권 연장 이제 이런 프레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 전반적인 기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야권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돼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불안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들이 깔려 있어서 어떤 전체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제 그걸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단순히 대선 주자 지지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국에서 주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여론들 그런데도 영향을 줄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정당 지지율도 박일시 에디터가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네.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앞선 게 1월 첫째 주 이후 2달 반 만에 이제 이 조사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43.6%, 국민의힘 39%로 집계가 됐고요. 조국혁신당이 2.9%, 개혁신당이 1.2%, 기타정당 1.3%, 없음 모름의 비율이 12%였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에 있었던 리얼미터 조사도 보면은요, 민주당이 43.6%, 국민의힘이 40%, 조국혁신당이 4.3%, 개혁신당이 1.3%, 진보당 0.8%, 기타정당 1.4%, 무당층이 8.6%로 조사가 됐는데요. 여러 이제 여론조사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고 이미 지지율의 이 추세를 보더라도 이 어떤 조사의 어떤 흐름이 조사 결과의 흐름이 앞으로 상당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CNI도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이 좋은 CNI는 좀 보수가 좀 과표집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민주당이 앞서는 모양새입니다. 아마도 대표님, 이제 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그런 것들이 정당 지지도에도 이후에 예. 일정 부분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반영이 될 것이다. 있어 예. 보입니다. 앞으로 민주당 쪽이 좀 그런 것들이 또 될 것이다. 또 보수 가표집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 역전됐고 앞으로도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론 쇼미더 민심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